교과서 329페이지요.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어떤 논점들을 다시 정리를 합니다. 자, 등기의 추정력도 우리 시험에서 지문화가 될 수 있는 논점 중에 하나이다. 자, 다시 한번 등기의 추정력이라 하면은 일단 등기부를 보니까 가불간에 뭐요? 매매를 원인으로 어랍으로 뭐요? 이전 등기가 됐다, 그죠? 일단 이 같은 등기가 되어 있다면은 그 등기는 뭐요? 적법한 매매란 원인과 부동산 등기법이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그 등기가 되었고, 그래서 현재 뭐요? 권리는 등기 명의인에게 뭐요? 해당 등기된 권리가 기속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죠? 그 추정이 된다는 것은 을의 입장에서는 등기된 권리가 뭐요? 자기에게 기속하는 것 그대로 추정되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이와 같은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죠, 그죠? 추정이 되기 때문에 누가요?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추정과 반대되는 사실을 입증을 해야만 추정력을 깨뜨릴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을 앞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그 등기된 권리는 등기 명의인에게 기속하고죠. 그 등기에 따른 물권 변동이 뭐예요?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그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원인도 적법하게 존재하고 있는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해만 하시면 되죠. 을 앞으로 뭐요? 저당권 등기가 됐죠, 그죠? 그럼 뭐요? 적법한 저당권을 취득했고 뭐요? 저당권은 왜요?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그 저당권에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도 적법하게 존재하고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 그다음에 추정력은 당연히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즉 나는 등기부를 믿으면 되죠, 그죠? 믿으면 제3자에 대한 관계뿐만 아니라 누구 사이에서도, 자기들 사이에서도, 그죠?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따라서 이미 매매를 은유로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되었다면 뭐요? 이를 부정하려면 뭐요? 누가요? 매도인 갑이 반대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죠. 따라서 매매를 은유로 이전 등기가 되었다면 전 소유 명의인이 뭐요? 이를 부정코자 하면 그 반대 사실을 입증. 매수인이 매수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했으면 입증할 필요 없죠. 바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여기서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점유권 파트에서 논점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점유권 파트에서 다시 봅니다. 점유자는 또 점유물을 뭐요?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는 걸로 추정되죠, 그죠? 근데 이 같은 점유의 적법 추정은 부동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즉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 명의인과 뭐요? 그 부동산의 점유자가 서로 다를 때 누구를 권리자로요? 등기 명의인을 보죠. 그래서 등기의 추정력이 있으므로 부동산에는 점유 추정력에 관한 20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죠. 그래서 부동산의 경우는 점유자와 등기 명의인이 서로 다를 때 등기 명의인이 권리자로 추정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개별 판례들 기억할게요. 한번 질문을 했어요. 자, 보세요. 예를 들게 되면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죠. 근데 간밤에 등기소가 화재로 홀라당 불타버렸어요. 등기부가 멸시됐죠. 그렇다 할지라도 등기는 물건의 혈액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은 아니므로 을의 권리가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뭐요? 멸실 회복 등기를 해야 되죠, 그죠? 근데 멸실 회복 등기를 하려면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뭐 전등기의 신청서라든지 접수증 등이 존재해야 되는데 홀라당 불탔기 때문에 전혀 존재하지 않죠. 그때 멸실 회복 등기가 이미 되었습니다. 보니까 뭐요? 전등기 접수 일자 등이 뭐요? 홀라당 불탔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이를 불명으로 기자 뭐요? 멸실 회복 등기라도 이미 뭐요? 회복 등기가 되었습니다. 이미 뭐요? 회복 등기가 되었다면 뭐요? 그 회복 등기는 적법하게 뭐요? 처리된 걸로 추정이 된다, 그죠? 일단 등기가 되었다면 그 등기는 뭐예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걸로 추정이 된다. 자, 그 다음 당연히 등기는 뭐예요? 상속 등의 경우는 건물의 신축 등의 경우는 단독 신청이겠지만, 그죠? 매매 등은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죠. 근데 보니까 일방이 허무인이에요. 그러면 명백히 그 자체로부터 등기가 잘못됐음이 밝혀졌죠. 따라서 일방이 허무이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그에 대한 등기의 추정력은 깨달을 수밖에 없죠, 그죠?
뜻입니다. 자, 그 다음 3번도 똑같아요. 매매 등을 우려한 등기는 뭐예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죠. 근데 한쪽이 뭐예요? 이미 등기 신청 당시에 사망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예요? 사망자 명의 신청에서 등기된 원이 뭐예요? 추정력이 없어요. 수익이 없다 그죠? 여기까지는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자, 근데 A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망을 했어요. 그럼 어디 상속이네요. 당연히 갑이 사망하게 되면 뭐예요? 그 재산 누구 거예요? 을 거죠. 그런데 사망하기 전에 뭐예요? 그 전에 갑과 병 간에 매매가 있었습니다. 매매가 있었어요. 그 전에 그죠? 사망하기 전에 매매가 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병 앞으로 등기는 넘겨준 적이 없어요. 그죠? 그 와중에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을이라면 뭐예요? 앞으로 상속 등기하고 당연히 뭐예요? 이자의 모든 권리금을 상속하니까 다시 이전 등기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각종 비용과 세금이 문제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넘길 수밖에 없다. 그죠? 자, 이와 같이 적법하게 뭐예요? 이와 같은 사전 원이 있다면 그때 뭐예요? 상속인이 뭐예요? 살아생전에 피상속인은 뭐예요? 대신해서 직접 갑으로부터 뭐예요? 벽에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게 인정되고 있다. 그죠? 실체 관계 맞죠? 그죠? 그런 경우는 그 등기를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 부분은 무효다. 그죠? 예,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자, 그 다음 키포인트 여기 볼게요. 요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하나의 부동산이 수인의 공유로 되어 있어요. 근데 분자를 뭐요? 합산해 보니까 분모를 넘어버려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 자체로 추정력은 깨어집니다. 즉 한마디로 뭐요? 등기부 기재 자체가 뭐요? 진실이라고 뭐요? 생각하더라도 그 기재 자체가 모순이죠. 그죠? 그럼 바로 추정력은 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추정력을 깨뜨리려면 뭐요? 반대 사실 입증이 되죠. 입증하면 깨어집니다.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 계약서가 뭐요? 진정하지 않는 것으로 입증이 되었죠. 그럼 그에 따른 추정력은 깨어집니다. 그 다음, 이 부분이 자주 출제돼요. 보존등기는 당연히 뭐요? 우리가 건물을 신축한다면은 보존등기는 원칙적으로 뭐요? 누구 명의로? 신축자 명의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뭐요? 보존등기 명인이 신축자가 아님이 뭐요? 밝혀지면 그 충격은 깨어집니다. 깨어져요. 따라서 보존등기 명인이 뭐요?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 충격은 깨어집니다. 보세요. 그렇지만 앞에서 우리가 하나 봤죠. 그죠? 신축자가 양수인과 합의해서 뭐요? 양수인 앞으로 바로 보존등기 하는 것은 가능하죠. 매매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건 다른 거예요. 그 적법한 매매 등이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뭐예요? 일단은 을 명의로 일단 돼 있다면 뭐예요? 그 등기는 적법으로 추정된다. 그죠? 그렇지만 뭐예요? 그 보존 등기 명의자가 여기다 체크하시면 돼요. 그 보존 등기 명의자가 보존 등기하기 이전에 소유자로부터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자가 원시 취득자가 아님이 밝혀졌죠. 그리고 뭐예요? 전 소유자가 이를 부인합니다. 앞에 설명하고 다르죠. 그죠? 양자 합의가 있으면 당연히 뭐예요? 양수인하고 보존 등기는 유효죠. 그죠? 양자 합의한 등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전 소유자가 이를 부인한다. 그죠? 그럼 현재 등기 명인이 신축자가 아님이 밝혀졌죠. 그럼 그 자명의 보존 등기는 당연히 추정은 깨어집니다. 자, 그럼 가등기로 갑니다. 매일 문제도 가등기가 답일 거예요. 자, 예를 들게 되면은 매수인은 자신 앞으로 이전 등기까지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죠? 근데 이자는 아직까지 뭐요? 등기하기 전에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등기를 합니다. 가등기. 그래서 가등기는 뭐예요? 현행법상 나중에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되면 뭐예요? 그 본등기 순위를 가등기 순위로 올리는 뭐예요?
순위 보존의 효력만 있을 뿐 나머지 일체 효력도 없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면 10년도 1월 10일자에 가등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죠. 그래서 벽에 매도하고 12년도 1월 10일자에 등기까지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뭐야? 일단 병이 해당 부동산에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죠. 근데 나중에 우리 가등기에 기해서 15년도 1월 10일자에 본등기를 합니다. 본등기래요. 그러면 본등기는 15년도 이루어졌지만은 그 순위는 뭐예요? 가등기 순위로 올라가 버리죠. 그럼 순위가 누구의 등기가 순위가 앞서는 거예요? 을의 등기가 병등기 순위보다 앞서죠. 그죠? 그럼 부동산은 하나이기 때문에 모수이죠. 그러면 부동산 공문이 뭐예요? 직권으로 병명의 등기는 말소입니다. 이게 가등기를 하는 이유. 즉 가등기는 이와 같은 효력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가등기는 뭐예요? 본등기 하기 전에는 가등기 자체만은 뭐예요? 어떠한 효력도 없다 그죠? 그래서 이자는 어떤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죠. 이전 등기 청구하는 권리를 보존해서 가등기를 해주죠. 그죠? 그러면 가등기의 기초가 된 이와 같은 권리가 뭐예요? 을에게 존재하는 걸로 추정이 되느냐? 추정되지 않는다. 그죠? 추정의 단어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가등기는 추정의 단어는 없어요. 가등기는 어떠한 단어만 순위 보존의 효력만. 나머지 일체 효력 없어요. 따라서 뭐야? 가등기가 되었더라도 뭐야? 가등기 명의인에게 가등기에 기초된 뭐야? 권리가 존재한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그죠? 즉, 초정인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야? 가등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봤던 일반적인 등기에는 추정력이 있었죠. 그죠? 예. 본등기는 추정력이 됩니다. 그렇지만 가등기는 추정력은 있을 수 없다. 자, 가등기 자체만은 뭐야? 물권 변동도 일어나지 않죠. 여전히 갑이 소유자고. 그래서 뭐야? 일단은 병이 적발 소유권 취득했다. 그죠? 이자는 가등기만으로 뭐예요? 이자기는 전혀 다툴 수 없죠. 그죠? 예,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본등기 후에요. 가등기 권리자가 뭐예요? 가등기에서 사후에 본등기랍니다. 그럼 뭐예요? 본등기 순위는 뭐예요? 가등기 시로 올라간다. 그죠? 그래서 가등기와 같은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한 요 효력밖에 없다. 그죠? 자, 그럼 또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는 거. 그러면 을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요때 소유권을 취득하느냐고요? 자기 이전 등기를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언제요? 이전 등기 해야 되죠. 순위만 올라갈 뿐 언제 소유권을 취득해요? 본등기 해야만. 그 순위 보존 효력밖에 어떠한 효력도 없어요. 따라서 본등기에게 뭐요? 물권 변동의 시가 가등기 시로 소급되는 게 아니다. 그죠? 순위만 올라갈 뿐 여전히 뭐요? 언제 소유권을 취득해요? 본등기 한때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순위 보존의 효력만 있을 뿐 일체 어떤 효력도 없어요. 그래서 가등기가 되면 뭐요? 요거 말고 나머지 안 된다. 그죠? 그 부분. 즉 가등기에 기재된 권리가 존재하는 거 추정된다. 거기 답이 될 수도 있고 뭐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되면 물권 변동의 시가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 이렇게 쏘일 수도 있어요. 일체 없죠. 그죠? 순위 보존의 효력밖에 나머지 일체 효력이 없다. 자, 그러면 교과서 기출 문제로 갑니다. 23회차 문제요.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을 모두 그러면은 자, 금방 하나 봤죠. 그죠? 보존 등기 명의인이 신축자가님이 밝혀졌죠. 그죠? 바로 추정력은 깨어지다. 그 다음 두 번째. 등기부상 명백히 모순이죠. 그죠? 예. 공유에 있어서 지분의 합계가 그죠? 분모를 초과하다. 그죠? 예. 등기부 자체상 명백히 예. 그 다음 이거 보존 등기 추정력입니다. 보존 등기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있어서 전 소유자가 뭐요? 그 사실을 부인하죠. 그죠? 그럼 추정력은 깨어지더라고요. 그죠? 그 전부 다가 추정력이 깨어지는 경우에 해당했다. 이분도 교과서 기출문제요. 교과서 기출문제. 23회차 문제. 옳은 것은
등기는 물건 변동의 뭐야?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은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유용의 합의. 합의는 뭐야? 방시의 제한이 없죠. 방시의 제한이 없다. 그래서 묵시적으로도 뭐야? 이루어질 수 있다. 저죠. 있다. 그 다음에 중간생략 등기는 인정되지만 허가구역 내 중간생략 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그 다음 상수기는 그 뭐야? 등기 필요 없다. 그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미등기 건물의 원시 취득자와 승계 취득자 합의로 승계 취득자 명의로 뭐요? 보존 등기를 한다. 그죠? 유효죠. 그죠? 일종의 중간 생략 등기의 하나로서. 자, 그러면 매일 문제요. 예. 5번 옵니다. 9주차. 등기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일단 뭐요?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된 걸로 뭐요? 추정이 된다. 맞죠? 그죠? 일단 등기가 됐다면 그 등기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걸로 추정됩니다. 그 다음 2번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등기 명의는 전자에 대해서도 뭐요? 적법한 원인에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고 추정되죠. 그죠? 당사자가도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 그 다음 3번 중요하다고 그랬죠. 등기는 부동산 물건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 존속 요건은 아니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에 말소 등기의 최종 명의는 그 회복 등기 전에라도 뭐요? 권리적으로 추정된다. 그죠? 그 다음 4번 계속요. 일단 등기라면서 뭐요? 현재의 권리자의 권리를 제대로 공시하며 그 주된 취지가 있죠. 그래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원인의 태양이나 뭐요? 가정이 다소 사실과 다르게 되었더라도 뭐요? 등기의 충정 껴지지 않는다. 그죠? 않는다. 자, 5번 봅니다. 가등기요. 가등기는 뭐요? 초정이라는 단어는 있을 수 없다. 그랬죠? 가등기는 어떤 효력? 나중에 가등기에서 본등기가 되면 본등기의 손해를 보존하는 효력 밖에 없어요. 따라서 가등기가 되었더라도 뭐요? 가등기 명의인에게 가등기에 기한 뭐요? 어떤 기재된 권리관계가 존재한다고 절대로 추정되지 않는다. 초정이라는 단어는 뭐요? 본등기에만 있을 뿐 가등기는 없습니다. 자, 동사물건의 변동을 합니다. 자, 교과서요. 동사물건의 변동 332페이지. 자, 일단 뭐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쭉 그냥 확인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동사물건의 변동은 출제가 가능한 파트가 어디입니까? 선의취득 파트밖에 없죠. 자, 교과서 여러분들 쭉 동사물건의 변동도 부동산 물건 변동과 더불어서 크게 두 가지죠. 법률 행위한 동사물건의 변동과 상속 등 법률 규제한 동사물건의 변동이 크게 두 가지가 따르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교과서를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때 법률 행위한 동산 물건 변동이 유효하려면 부동산 물건 변동은 물건 행위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까지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그 물건이 부동산이 아닌 동산에 뭐요? 물건 행위 플러스 뭐요? 인도가 있어야 된다. 그죠? 인도. 법률 행위한 동산 물건의 변동에는 인도가 있어야 된다. 그죠? 인도. 근데 인도에는 네 가지가 있죠. 자,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점유 개정 방식한 인도. 그 다음에 뭐야? 목적물 반환 청구 양도 방식의 인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그죠? 점유 개정 방식한 인도만 우리가 주의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일정한 사안에서는 점유 개정 방식한 인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예,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정도로만 다시 이 부분을 복습을 부탁드릴게요. 그 자체로는 그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정한 경우 뭐야? 점유 개정 방식한 인도는 동산 인도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죠? 예, 그 부분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죠? 그런 정도로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본문. 동산의 물건 변동 중 뭐요? 법률에 의한 부동산 물건, 법률에 의한 동산 물건 변동이 유의하려면 뭐요?
당사자 간의 동산 물권 변동을 목적하는 법률행위인 물권행위 플러스 뭐요? 등기가 아니라 뭐요? 인도가 있어야 된다 그죠? 인도. 자, 근데 인도에는 뭐요? 현실의 인도, 간이 인도, 점유 개정 방식 인도, 목적물 반환 청구 양도 방식 인도 네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뭐요? 일정한 경우에는 점유 개정 방식 인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정도로 그 정도로 개념을 정리만 하시면 좋합니다.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일정한 경우에는 점유 개정 방식 인도는 안 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 개념을 가볍게 우리가 터치를 해볼게요. 가불간에 자전거 매매가 있었어요. 법률행위한 동산물권의 변동 맞죠? 그때 현실적으로 그 소유권을 뭐요? 매수에게 넘어가려면 현실적으로 그 자전거에 대한 점유를 현실적으로 뭐요? 을에게 넘겨준다 그죠? 이를 뭐요? 현실의 인도 그죠? 현실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미 뭐요? 이자가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는 뭐요? 말로만 인도할 수 있죠. 이와 같은 인도는 뭐요? 간이 인도, 간 인도. 그런데 갑이 양도 전후에 그 자전거가 계속 필요합니다. 이제 뭐요? 자전거를 통해서 어떤 장사를 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근데 돈이 필요해서 뭐요? 그 자전거를 을에게 팔 수밖에 없어요. 팔고 다시 뭐요? 빌려서 계속 장사를 해야 돼요. 그때 팔았으니까 뭐요? 현실적으로 인도하고 빌렸기 때문에 다시 넘겨받고 그럴 필요가 없죠. 양도 전후에 계속해서 뭐야? 양도인이 해당 동산을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뭐야? 합의만으로 점유가 이전된 걸로 된다고 하죠. 이를 점유 개정 방식한 인도죠. 그죠? 근데 이 같은 점유 개정 방식 인도는 외부에서는 거의 표시가 안 나죠. 그죠? 그래서 일정한 영역에서는 이 같은 점유 개정 방식한 인도는 허용될 수 없다. 그 다음, 이자가 빌려서 타고 있죠. 그죠? 그 상태에서 을에게 매도합니다. 그때는 뭐예요? 갑이 양도인이 병에 대해서 가지는 뭐예요? 반환 청구를 채권 양도 방식에 의한 방법으로 뭐예요? 인도함으로써 동산의 인도가 있는 것으로 된다. 그죠? 이를 목적물 반환 청구 양도의 인도. 그 네 개 중에서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점유 개정 방식 인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부분 정도로만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만 합니다. 금방 나와요. 어디요? 선의취득에서 점유 개정 방식한 선의취득은 허용될 수 없다. 그 부분이요. 자, 그러면 동산의 물권 변에서 현실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영역은 여기밖에 없어요. 양도인이 누굽니까? 무권리자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배웠던 실력을 떠올려볼게요.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면은 양수인은 해당 권리를 승계 취득은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죠? 양도인이 무권리자니까 승계할 게 없어요. 그런데도 뭐요? 양수인이 해당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죠? 이를 선의 취득, 동산의 점유에 있어서 공실력이 인정되는 제도라 했습니다. 자, 볼게요. 자전거가 소유자가 누굽니까? A요. 근데 어떠한 이유가 됐든 현재 그 동산을 누가 점유를 하고 있다? 갑이 점유를 하고 있다. 그때 갑이 뭐요? 자신이 점유하고 있음을 기하로 자기 것이냐 뭐요? 을에게 팔아버리죠. 그때 양수인이 선이고 뭐요? 무과실일 경우는 뭐요? 양도인이 무권리자일지라도 동산 거래 안전을 위해서 양수인이 해당 동산의 소유권을 즉시 취득한다고 하죠. 이를 선의 취득 제도라 합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을 보면서요. 249조. 평행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죠. 양수인이 선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를 한 경우에는. 그래서 이 자가 뭐예요? 점유를 취득했다고 하죠. 점유를 취득했어요. 그때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뭐요? 양수인이 즉시
해당 동산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죠. 이와 같은 제도를 선의취득 제도라 하고 점유의 공실력이 인정되는 제도죠. 자, 시험 문제는 250조, 251조가 이미 한번 답이 됐어요. 그래서 이자가 선의취득을 했습니다. 선의취득했더라도 뭐요? 진정한 소유자가 선의취득자에게 2년 내는 뭐요? 자기 것을 뭐요?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특례제도가 있죠. 특례제도죠. 그럼 뭐요? 특례는 도품 유실물에만. 그래서 나머지 선의취득 물에는 뭐요? 이 같은 특례가 없죠, 그죠? 따라서 이자가 선의취득한 물건이 도품이거나 유실물인 경우에는 진정한 뭐요? 소유자가 2년 내는 소유권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볼게요.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 또는 유실물일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뭐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부터 2년 내는 뭐요? 선의취득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죠. 원칙 무상이죠, 그죠? 무상입니다. 다만 도품 또는 유실물이 금전인 때는 반환 청구 못하죠. 금전은 동산은 동산이지만 언제는 뭐요? 점유자가 소유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역시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뭐요? 선의취득자가 선의취득한 물건이 도품 또는 유실물이라면 2년 내는 뭐요? 무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죠. 그렇지만 다시요. A입니다.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이자가 뭐예요? 양도인이 경매나 공개시장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이에요. 그럼 이자는 더욱더 믿을 수밖에 없죠. 그 자에게 양수인이 뭐예요? 선의로 매수한다. 이때 선의로 하면 뭐예요? 선의취득한 때로 읽으셔야 돼요. 선의취득한 때. 선의취득 못했다면 뭐예요? 그때는 이거 소유권 취득 못했죠. 그때는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죠? 그때는 언제까지나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자가 뭐예요? 선의취득했더라도 그 대상이 뭐예요? 도품 또는 유실물이라면은 그때 뭐예요? 2년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뭐예요? 이자가 양도인에게 지급한 대가를 변상해야만 그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번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일단 교과서 내용을 분석합니다. 쭉 따라오세요. 일단 선의취득을 위해서 어떠한 요건이 구비되느냐. 첫 번째, 선의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동산에 대한 물건밖에 없죠. 근데 동산 물건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점유권, 소유권, 질권, 유치권이죠. 그 중에 선의취득이라는 것은 뭐예요? 거래 안전을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거래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뭐예요? 소유권하고 질권밖에 없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선의취득할 수 있는 동산 물건은 소유권과 질권. 일반적으로는 소유권이다, 그죠? 그래서 소유권에서 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질권에 준용하는 식으로 법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갑니다. 선의취득할 수 있는 물건은 뭐예요? 동산에 한한다, 그죠? 동산. 다만 선의취득 제도는 점유자의 점유의 공실력이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모든 동산이 아니라 뭐예요? 점유로 권리관계가 공시되는 동산. 따라서 동산일지라도 뭐예요? 등기 등록으로 권리관계가 공시되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은 선의취득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다음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배웠습니다. 금전은 뭐예요? 빌렸던 훔쳤던 언제나 점유자가 소유자이므로 선의취득을 인정할 필요도 없다, 그죠? 선의취득에 적용이 없습니다. 자, 그다음 양도인에 관한 요건. 양도인은 무권리자죠. 그렇지 뭐요? 양도인이 점유는 하고 있어요. 점유의 공실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도인이 해당 동산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점유의 뭐요? 태양은 불문합니다. 우리 점유권에서 다시 확인하겠지 뭐요? 점유의 형태, 모습은 불문하죠. 점유만 하고 있습니다. 직접 점유이든 뭐요? 간접 점유이든 자주이든 뭐요? 타주이든 불문합니다. 점유만 하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도 속일 염려가 있죠. 따라서 양도인의 점유는 직접 자주 점유에 한한다. 됐다, 그죠? 점유만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양도인이 당연히 뭐요? 무권리자리죠. 권리자라면 당연히 성계취득이니까, 그죠? 선의취득은 인정할 필요도 없죠, 그죠? 그래서 양도인이 무권리자란 재물을 제하고는 나머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야 돼요. 양도인이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던 제한능력자, 무권대리라면 뭐예요? 그거는 선의취득의 문제가 아니라 제한능력으로서 뭐예요? 취소할 수 있고, 무권대리 원칙 무효죠, 그죠? 본행의 무효입니다. 그래서 무권리자란 점을 제하고는 나머지는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 다음, 양수인은 잘못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거래 안전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동사는 뭐예요? 거래를 통해서 점유를 취득해야 돼요. 그럼 거래라는 것은 뭐예요? 특정 성계를 말한다, 그죠? 매매, 교환, 정려, 이런 것들을 말하죠, 경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만 또 경매 속일 수 있어요. 예. 경매도 선의취득 원이 되죠, 그죠? 경매는 매매의 하나니까, 그죠? 매매, 교환, 경매, 정려 등의 경우는 선의취득이 된다. 따라서 뭐예요? 포괄이죠. 상속, 합병. 여기까지 알죠, 그죠? 포괄 유정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죠. 포괄 유정. 이 같은 포괄 성계는 뭐예요? 이거는 거래가 아니죠, 그죠? 따라서 이에는 선의취득이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이 만약 답이 된다면 아주 쉬운 거예요. 자, 그 다음. 양수인이 거래를 통해서 뭐예요? 그 동산의 점유를 취득을 해야 돼요. 근데 금방 우리가 확인했죠. 점유 취득에는 현실의 인도, 가한 인도, 점유 개정 방식한 인도, 그리고 목적물 반환 청구 양도 방식 인도 네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뭐는 안 돼요? 점유 개정 방식에 의한 인도로는 선의취득할 수 없다. 여기까지 선의취득을 인정하는 순간 뭐예요? 진정한 권리자를 너무나 희생을 할 수 있으므로. 점유 개정 방식한 인도는 뭐예요? 양도 전을 통해서 계속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죠. 외부에서는 거래가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그죠? 여기까지 인정하는 순간 너무 진정한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판례가 뭐예요? 해석상 점유 개정 방식에 의해서는 선의취득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점유 개정을 단을 신경 써달라는 거예요. 점유 개정. 그다음 이런 표현은 우리가 이제 익숙합니다. 따라서 양도인이 무권리자란 점을 제하고는 뭐예요? 거래 행위 자체는 문제가 없어야 되죠. 거래 행위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매매가. 가불간의 매매가 처음부터 무효라면 어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선의취득은 아예 애초부터 문제가 안 돼요. 따라서 양도인이 무권리자란 점을 제하고 뭐예요? 거래 행위 자체는 유효해야 돼요. 따라서 거래 행위 자체가 제한 능력, 허위 표시 등을 이유로 뭐예요? 무효 또는 취소가 되면 선의취득하고 전 상관없이 뭐예요? 그 거래는 없던 게 돼버려요.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선의취득이 될 수 없죠, 그죠? 자, 그 다음 여기도 하나 숨어 있어요. 양수인은 잘못이 없어야 되죠. 양수인은 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하게 거래를 통해서 해당 동산의 점유를 취득해야 돼요. 우리가 점유 파트에서 다 확인합니다. 다 197조에서 추정을 해주죠. 즉 선의취득자 자신이 뭐요? 선의로 취득했다고 하죠. 평공야에 점유 취득했다. 입증할 필요 없죠. 다 197조에서 추정이 된다. 근데 딱 하나 그죠? 뭐만요?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죠, 그죠? 무과실만은 추정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과실은 누가요? 선의 취득을 주장한 자 스스로 무과실로 취득했다를 입증을 해야만 됩니다. 자, 효과. 그래서 이와 같은 선의 취득은 법에 의해서 그죠? 법에 의해서 동산거래 안전을 위해서 양도인이 무권리자니까 뭐요? 성계 취득이 아니라 뭐요?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뭐요? 원시 취득이죠, 그죠? 그 다음에 선의 취득자는 법에서 그 해당 동산의 권리를 적법의 취득이기 때문에 그로 인한 이득이 부당 이득이 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원칙 선의 취득자에게 부당 이득 반환 의무는 생기지 않는답니다. 자, 그 다음 이 부분 아직까지 우리 시험은 출제된 건 없어요. 자, 이 부분 체크할게요. 제일 마지막 제. 선의 취득자는 뭐예요? 법에 의해서 해당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죠? 법에 의한 취득입니다. 근데 선의 취득자가 뭐예요? 그 같은 법상의 효과를 거부하고 뭐예요? 종전 소유자에게 네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찾아가라. 이와 같은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없다.
자, 그 다음. 250조, 251조로 갑니다. 그러면은 이자가 해당 동산의 소유권자가 됐죠. 그렇지만 이자가 선의 취득했더라도 뭐요? 그 선의 취득한 물건이 도품이다. 그죠? 유실물이다. 그러면 진정한 소유자는 선의 취득자에게 몇 년 내에는 2년 내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실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느낀 그대로 그죠? 내가 지하철에서 두고 내린 물건이죠. 그죠? 그럼 도품은 범위가 한정이 됩니다. 도품. 자, 한번 볼게요. 선의 취득했더라도 뭐요? 그 선의 취득자가 선의 취득한 물건이 도품 또는 유실물이라면 진정한 소유자는 뭐요? 2년 내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다만 금전은 안 되죠. 그죠? 금전은 항상 점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선의 취득 규정청이 없다고 했어요. 자, 그때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반환 청구는 뭐요? 원칙 무상이다. 그죠? 무상입니다. 다만 선의 취득자가 선의 취득을 했더라도 뭐요? 그때는 진정한 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하는데 무상이 아니라 대가를 지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뭐요? 양도인이 경매나 공개시장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한 상이다. 그죠? 그때는 선의 취득자는 더욱더 믿을 수밖에 없죠. 그때는 선의 취득자가 뭐요? 양수인에게 지급한 대가를 변상해야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죠. 원칙은 무상이지만 여하튼 예외적으로는 유상이 되죠. 예, 대가를 양수인에게 지급을 해야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갑니다. 도품. 도품의 의미요. 도품은 그때 기본 이론 시간에 이렇게 기억해달라죠. 그죠? 요거다. 그죠? 즉, 점유자의 뭐요? 의사에 반해서 물건의 점유를 뭐요? 빼앗아간 경우를 도품이란다. 그죠? 예. 훔쳐간 경우 뭐요? 강제로 빼앗아간 경우. 이런 경우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아닌 것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해서 점유가 건네진 것은 도품이 아니죠. 그죠? 의사에서. 이때 의사는 뭐요? 완전한 의사일 필요 없죠. 따라서 뭐요? 사기당해서, 그 다음에 뭐요? 공갈당해서 넘겨줬더라도 뭐요? 자신 의사에서 넘겨준 거죠. 도품이 아니에요. 또는 임의로, 이건 완벽한 의사다. 그죠? 임의로 넘겨준 경우는 도품이 아니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도품이 아니므로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죠. 이 부분이요. 따라서 쉽게 말하면 뭐요? 점유의 침탈이 있어야 돼요. 절도 강도에 의해서. 자, 볼게요. 250조의 특칙이 적용되려면은 요거다. 그죠? 이 다른 유실물이니까. 그죠? 따라서 침탈. 요거 절강도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점유자가 점유한 물건은 뭐예요? 훔쳐갔다. 그죠? 강제로 빼앗아갔죠. 그런 경우만 도품이므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그 점유가 점유자의 의사에서 넘어간 경우. 즉 뭐예요? 의사는 완벽할 필요 없죠. 쏘가서. 그죠? 공갈당해서. 그 다음에 점유자의 점유는 뭐예요? 점유물을 이렇게 보관하는 자가 뭐예요? 임의로 착복했죠. 횡령. 그죠? 이런 경우는 도품이 아니므로 반환을 청구 못 합니다. 반환을 청구 못 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상점 점원이죠. 점유보호자. 상점 점원이 뭐요? 가게 옷을 뭐요? 임의로 손님에게 그냥 공짜로 줘버렸죠. 도품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이 부분은 도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게 주인은 손님에게 반환 청구 못 하죠. 그죠? 도품에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런데 원칙은 뭐예요? 반환 청구권은 무상으로 행사할 수 있죠. 근데 양도인이 경매나 공개시장,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이라면 대가를 변상해야죠. 그러면 내가 뭐예요? 상인이라면, 내가 선의 취득했다면 뭐예요? 그때 소유자가 나에게 반환을 청구하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가백에 지급한 대가를 변상받기 전에는 넘겨줄 필요가 없죠. 그럼 반대로 해서 뭐예요? 나는 내가 가백에 지급한 대가를 소유자에게 변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요.
따라서 251조는 선의취득자에게 그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을 받을 때까지 뭐요? 그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항변권만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뭐요? 피해자가 반환을 청구했을 때 뭐요? 그 대가를 변상을 청구할 권리가 반대로 그자에게 주어진다는 의미다. 그죠? 주어진다는 의미다. 그래서 이 부분 도품 유실물의 그 범위요. 절도 강도로 뺏긴 물건만 2년의 반을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점유자의 의사에 의해서 뭐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넘겨줬다. 그죠? 쏘가서 넘겨줬고 뭐요? 쏘가서 넘겨줬고 공갈당해서 넘겨줬고 가게 점원이 뭐요? 행령에서 임의로 넘겨준 건 다 도품이 아니죠. 그죠? 도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이 부분이 아직까지 남았어요. 이 부분. 이 부분도 선의취득에 출제된다면 이 부분을 답할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도품과 유실물에 한한다. 자, 그럼 교과서 기출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은 선의취득할 수 있는 동산 물건은 소유권과 질거이죠. 따라서 249조는 뭐요? 동산 질거에도 준용이 된다. 그런 편이고. 그 다음에 뭐요? 입주권은 동산이 아니죠. 그래서 권리임으로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그 다음 경매도 매매 하나의 종류죠. 경매로 선의취득할 수 있다죠. 있다. 그래서 정답은 쉽게 떴습니다. 정답은 3번. 4번. 점유 계정에서는 선의취득할 수 없다. 그죠? 점유 계정에서는 선의취득할 수 없다. 그 다음 5번은 조문 그대로죠. 금전 아닌 유실물이 선의취득의 목적물인 경우 유실자는 뭐예요? 2년에는 그 반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원칙은 무상이지만 예외적으로는 대가를 변상을 해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매일 문제 6번으로 옵니다. 틀린 것은 1번. 모든 동산이 아니죠. 그죠? 동산일지라도 등기 등록된 자동차 등은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죠. 그죠? 그 다음, 양수인은 선이고 무과실이죠. 최종적입니다. 기준 시점은 물건회가 완성이 된 때를 기준으로 선의 무과실을 판단합니다. 그 다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점유 계정에서는 선의취득할 수 없다. 그죠? 자, 보세요. 점유 보호자입니다. 가게 점원이요. 가게 점원이 주인의 의사에 반해서 뭐요? 주인의 물건을 임의로 건네줬죠. 도품이 아니다. 도품 아니었습니다. 도품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가게 주인은 2년 내 그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없다. 도품 유실물만 그죠. 그래서 가게 점원이 점유보조자가 임의로 건네줬죠. 이거는 도품이 아니죠. 따라서 선의취득자의 반환을 청구 못합니다. 선의취득자에게 2년 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은 뭐예요? 도품 내지는 유실물에 한합니다. 그 다음 5번. 이런 판례가 출제될 수 있다고 그러죠. 아직까지 우리 시험은 출제 안 됐어요. 그래서 선의취득은 법률 규정에 한 소유권 취득의 하나죠. 그죠? 근데 선의취득자가 그와 같은 법상의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했죠. 그죠? 없다. 자, 지금까지 우리 시험은 물권법 총론은 여기까지가 진행이 됐어요. 여기까지가. 물건의 소멸 파트에서 출제가 안 됐어요. 다만 출제가 될 수 있다면 뭐예요? 혼동만 출제될 수 있다고 그러죠. 자, 그럼 쭉 갑니다. 자, 물건 소멸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쭉 확인해 볼게요. 제목만 보시고 그냥 쭉 그냥 따라오세요. 복습은 할 필요 없어요. 목적물이 멸실됩니다. 그때 당연히 뭐예요?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를 소멸한다 그죠? 근데 그 목적물이 부동산이에요. 멸실 등기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죠? 187조. 그다음에 소멸시효. 부동산입니다. 대상이.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는 부동산 물건은 용익 물건밖에 없죠. 그때 소멸시효 완성을 우리로 한 말소 등기까지 해야만 용익 물건이 소멸합니까? 말소 등기할 필요 없어요? 말소 등기할 필요 없다고 그죠? 187조. 근데 포기, 이건 뭐예요? 단독 행위니까 등기까지 해야만 그죠? 해야만. 따라서 그 포기의 대상이
부동산이라면 등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자가 또 뭐야? 합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를 하고 그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려면 그에 따른 등기까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수요. 등기할 필요 없죠. 자, 혼동만이 여기서 출제가 될 수 있다 했습니다. 혼동만이. 자, 그럼 다시 혼동도 볼게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본문을 보기 전에 앞부분을 떠올려볼게요. 혼동. 그 혼동의 대상이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갑 소유 토지 위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야? 나중에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해서 소유권까지 취득을 했습니다. 이게 혼동이다, 그죠? 그러면 을의 어떠한 권리가 소멸합니까? 지상권이란 제한물권이 소멸하죠. 혼동으로, 그죠? 말소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죠? 혼동을 한 부동산 물건의 변동도 법률 규정에 한 부동산 물건의 변동이므로 187조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 자, 볼게요. 1항.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 다른 물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제한 물건을 말이죠. 제한 물건이 동일인에게 기속한다는 뭐예요? 당연히 제한 물건이 소멸한다, 그죠? 소멸한다. 저기와 같이 제한 물건과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기속되면 뭐예요? 당연히 제한 물건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런데 여기입니다.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민법상의 물건은 두 가지밖에 없다, 그죠? 뭡니까? 지상권과 전세권이죠, 그죠? 그래서 을의 지상권 위에다가 병이 저당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때 을이 그 토지 소유권을 취득을 하더라도 뭐요? 을의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인정하는 순간 지상권에 대해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병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그죠? 따라서 그러나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2항. 그래서 1항이 시험 문제도, 그죠? 2항은 그냥 조문 문제로서 1항하고 똑같아요. 전항은 소유권 이외의 물건, 즉 제한 물건과 뭐요? 그를 목적으로 한 다른 제한 물건이 동일에게 기속한 데도 준용한다, 그죠? 자, 하나 남으세요. 체크표 하시고. 점유권은 소유권 등 본권과 병존이 가능하죠. 따라서 점유권은 전 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죠? 혼동이 될 수 없어요. 네, 될 수 없다. 자, 본문에서 확인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기억 내용 표현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 자, 점유권 체크할게요. 점유권. 점유권은 소유권 등의 뭐요? 본권과 병존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할 수가 없어요. 점유권은 뭐요? 소멸시효 걸릴 수도 없고, 그죠? 혼동에 우리될 수도 없다, 그죠? 우리될 수도 없다. 자, 그 다음에 혼동의 유형력. 시험 문제 뜬다면은 2번에서 뜰 거예요. 예, 2번에서. 동일인에게 뭐요? 소유권과 제한물건이 기속된다, 그죠? 그러면 뭐가요? 당연히 제한물건이 원칙적으로 혼동으로 소멸이 됩니다. 다만, 제한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면 뭐요? 그때는 제3자의 이익을 해서 제한물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여기까지는 그냥 조문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는 뜬다면 요거죠, 그죠? 조문이 없더라도 해석상이다, 그죠? 해석상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 여기 보세요. 이자가 1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예를 들면 병이 2번 저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을이 그 저당권의 대상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자가 없다면 뭐예요? 당연히 을의 저당권을 혼동으로 소멸하겠죠. 근데 이자가 있어요. 그때 을의 1번 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한다면은 이자에게 아무 원인도 없이 1번이 되는 이익을 인정한다, 그죠? 반대로 이자에게 손해죠, 그죠? 그래서 전제가 요겁니다. 자기보다 뭐예요? 후순위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선순위자의 다른 제한물건을 혼동으로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근데 이자는 자기보다 후순위자가 없죠. 당연히 이자가 해당 소유권을 취득하면 당연히 뭐예요? 이자의 2번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죠, 한다. 자, 전제가 자기보다 후순위자가 존재해야 돼요. 따라서 예컨대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는 경우에 선순위자가 뭐예요?
그 대상인, 저당가의 대상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뭐요? 선순위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제가 뭐요? 자신보다 후순위자가 존재해야 돼요. 후순위자가. 자, 그 다음에 리어는 이항이죠. 그죠? 조문 그대로. 제한 물건과 뭐요? 그 제한 물건을 목차는 다른 권리가 동일하게 기속하면은 다른 권리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그 권리가 뭐요?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 또는 해석상 본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똑같이 이거는 조문 문제만 보시면 되고 시험 문제는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혼동으로 소멸한 경우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할 거예요. 자, 혼동 효과. 혼동은 뭐요? 법의 규정에 따르다. 그죠? 따라서 그 대상이 부동산일자도 뭐요? 등기 필요 없죠. 그죠? 그 다음에 혼동에 따른 효과는 절대적입니다. 다만 혼동을 발생한 원인이 존재치 않은 걸로 밝혀졌죠. 그러면 뭐야? 혼동은 없었던 게 되죠. 그죠? 자, 예를 들면 갑이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을이 상속받았죠. 그러면 을의 재단권은 혼동을 소멸하죠. 그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갑이 살아서 돌아와 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예 처음부터 뭐야? 혼동이 없었던 것이 됩니다. 없었던 게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뭐요? 오래 쉬었다가 물권법 강론으로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